휴일인데도 하영이 카운터에 나와 앉았다. 자영이 아픈 후로 엄마는 카운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영은 산발적으로 드나드는 손님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가라드는 손님들 사이에 남자가 섞여 들어왔다. 보통 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남자는 서 있었다. 남자는 허연 대낮부터 여관을 출입하던 사람은 아니었다. 대놓고 여관을 찾은 남자가 생소하게 느껴졌다. 손님이 제법 들게 될 저녁부터 카운터에 앉아주기로 한 청소방의 아줌마가 오후에 늦이거니 출근을 했다. 내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아줌마는 하영을 훑어보다가 멈칫하며 눈인사를 건넸다. 아줌마는 곧장 거실로 들어갔다. 자영에게 밥을 먹이느라 실랑이를 하는 여주인에게 아줌마가 말을 붙였다. 아직 자영이가 밥을 안 먹었나 보네요. 왔어? 하고 많은 날을 먹이느라 고생이네요. 근데 요즘 하영이를 보면 살이 부쩍 쪘어요. 몇 달 사이에 애가 들어서는 것 마냥 배도 불룩해지고 얼굴도 달덩이 같아진 데다. 에휴, 나 하는 말은 그냥 우스개로 들어요. 아줌마가 민망한 듯 웃었다. 아줌마가 보기에도 하영이가 그래? 그냥 내가 주책바가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영 엄마가 무엇인가를 더 말하려 하자 아줌마가 말꼬리를 뺐다. 하영이가 워낙 퉁퉁한 편이니 배가 불룩해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을 하거나 퇴근한 후에는 초저녁부터 내쳐 잠을 자는 것이 하영 엄마가 보기에도 평상시와는 달랐다. 카운터에 나온 하영은 졸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데스크에 엎드려 잠을 자기도 했다. 엄마의 일을 덜어주려고 내실을 지키고 앉아 애를 쓰는 듯 보이는 하영은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주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줌마가 들어와서 교대를 하자 하영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다. 남자가 위층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남자를 만나러 갈 기회를 엿보며 쥐죽은 듯 기다렸다.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대화를 마저 하고 싶었다. 하영은 남자와의 만남을 되짚어 봐야 했다. 저녁 끼니 때가 되자 드나드는 손님들이 잠시 멈춘 듯 했다. 하영은 당장에 올라가서 남자를 보고 싶었다. 왠지 하영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남자가 역전여관을 찾아온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에게 가기 위해 하영이 방을 나왔다. 카운터에 있어야 할 아줌마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엄마가 안내실에 창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다. 머리에 손을 받치고 눈을 감고 앉은 엄마는 움직임이 없었다. 아버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가 있는 내실에 가끔씩 나와볼 것이었다. 엄마 옆에서 얼마간 말을 붙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하영은 남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객실 문이 열리자 남자가 힐끗 하영을 쳐다보며 입을 떼었다. 난 아가씨를 부른 건데. 남자는 침대에 걸터앉은 하영을 쳐다보지 않은 채 저편 테이블 쪽으로 가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말이 없었다. 시선을 떨어뜨렸던 남자가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다. 테이블 위에 끌어놓은 시계를 꿰어차고 자동차 열쇠를 집어든 남자가 객실 밖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하영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영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 하영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건설과로 들어간 아버지는 부서의 과장과 몇 마디를 나눈 후 조급히 건물을 나갔다. 아버지는 옆 도시로 갔다.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영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남자는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는 말로 하영 아버지를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하영이 앞에 앉았다. 너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잊어라. 아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아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 아버지는 아기를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하영은 그럴 수 없었다. 뱃속에 귀하게 자리 잡은 생명을 놓을 수 없었다. 게다가 아기가 사내아이임을 안 후 아빠를 닮았을 것이라 짐작하니 기뻤다. 결단코 아기를 꼭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영은 다짐했다. 아기를 포기한다면 아기 아빠와 영원히 헤어질지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의 부모 쪽에서 전화를 해오자 하영 엄마는 전화통을 붙잡고 사정을 했다. 딸이 직업이 좋은 데다 아주 없이 사는 집의 여식이 아니니 모쪼록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영 엄마가 남자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남자의 어머니는 하영이 아기를 낳겠다는 것에만 마음을 쓰는 눈치였다. 거리끼는 것은 아기이지 하영이 아닌가 보았다. 남자의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노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남자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하영 엄마의 귓전을 울려댔다. 남자의 어머니는 여관업을 하는 집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는 의향을 매우 우회적으로 비치었다. 여관을 들랑거리며 논의는 제 아들을 두고도 여관업을 하는 집과 사돈이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그 언사가 하영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뱃속의 아기가 커갈수록 하영은 남자를 더욱 그리워했다. 부모가 하영에게 남자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누차 말을 해주었다. 부모는 하영이 하루빨리 정신을 바로 차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영에게는 그가 아니라면 어떤 남자도 의미가 없는가 보았다. 제법 덩치가 있던 딸이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 것인지 임신을 했는데도 몸이 쪼그라드는 듯 작아졌다. 게다가 낯빛이 어두웠다. 오로지 남자를 향해 있는 하영을 말릴 도리가 없었다. 부모는 그런 하영이 아기를 낳더라도 남자에 대한 생각은 지워주기를 진정으로 바랐다. 해산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영이 출산을 하면 자영을 돌볼 수 없을 것이었다. 하영 엄마가 병원차를 불렀다. 자영의 치료가 시급했다.